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군 여군 특수부대 77명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도와 격투, 사격과 생존수를 완벽하게 익힌 전사들이었죠. 이들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다시 라오스 밀림을 통과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과연 77명의 여군들은 왜 목숨을 걸고 부대를 떠났고 어떻게 전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곳은 함경북도 회령군 두만강변에 있는 제9 특수여군 부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여자가 군대 가는 것도 흔치 않은데 특수부대라뇨. 저희 77명은 모두 선발된 여군이었습니다. 체육학교 출신, 군사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청진에 있는 체육학교에서 유도를 배웠습니다. 20살 되던 해 특수부대에 차출되었어요. 여인은 이제 조국의 칼이다. 남조선, 괴뢰들을 무찌를 전사가 될 것이다. 입대 첫날 대대장이 하던 말입니다. 그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대는 국경 경비와 대남 침투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총 메고 서 있는 일반 여군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매일 새벽 4시면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장에 집합하면 20km 무장 구보가 시작됩니다. 총과 배낭을 메고 2시간을 뛰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는 순간 뒤에 오는 교관한테 몽둥이로 맞으니까요. 여자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남자들은 30km 뛴다. 그렇게 구보를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에 가면 강냉이죽 한 그릇과 무김치 몇 점이 전부였어요. 쌀밥은 1년에 김일성 생일날 한 번 먹을까 말까였죠. 그나마 우리 여군 식당은 남군 식당보다 형편없었습니다. 남자 특수부대는 하루 3끼에 가끔 고기 반찬도 나왔어요. 우리는 하루 2끼. 그것도 강냉이 죽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덜 먹어도 된다. 너희는 남자들처럼 힘쓰는 것도 아니잖아. 대대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반혁명 분자가 되니까요. 그저 참았어요. 조국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격투훈련, 사격훈련, 잠입훈련. 우리는 태권도, 유도, 단검 전투수를 모두 배웠어요. 일반인 2-3명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차격도 마찬가지였죠. AK 소총과 권총, 저격총까지 다룰 줄 알았어요. 100m 밖 관역 정중앙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생존 훈련도 받았습니다. 영하 20도 산속에 하루 종일 숨어있는 훈련. 지도와 나침반만 주고 백리 밖까지 혼자 침투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특수부대였어요. 그냥 여자라고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훈련은 남자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하게 받는데 대우는 형편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월급도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그걸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한테 보내면 제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더 참기 힘든 건 남성 간부들의 태도였습니다. 훈련 중에 교관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야, 예쁘게 생긴 게 총은 잘 쏘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지. 격투훈련 시범을 보일 때는 더 심했습니다. 교관이 제 몸을 잡는데 훈련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만졌어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항의하면 예민한 년이라고 욕먹고 기압이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엔 순진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보초를 서면서 두만강 건너편 중국 쪽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중국 쪽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말이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동료 하나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에 물든 나라잖아. 우리가 더 행복해.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조국 때문이고 조국을 지키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월급 3,000원을 어머니께 보내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저 특수부대에서 조국 지키고 있어요. 건강하게 계세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작은 의문이 나중에 77명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거대한 확신으로 바뀐 건 2023년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날씨였어요. 훈련장에서 격투훈련이 있었습니다. 남성 교관이 시범을 보이는데 상대로 리영이라는 동료를 불렀어요. 19살이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온 어린 친구였죠. 키도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특수부대에 선발된 건 움직임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교관이 그렇게 말하더니 영희를 거칠게 맺혔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거의 구타에 가까웠어요. 영희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던지고 발로 차고 우리 77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교관 동지, 그만. 영희가 너무... 분대장 최영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교관한테 따귀를 맞았습니다. 닥쳐. 이게 전쟁터면 어떡하려고. 여자라고 봐주는 적이 어딨어. 영희는 결국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기절했어요. 코에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 부대 의무병인 박현숙 언니가 달려가서 확인했는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병원? 이 연약한 년이 정신 차리게 막사에 놔둬. 특수부대가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뭐하나. 영희는 막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옆에서 지켰어요.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영희는 그렇게 숨을 거뒀어요. 19살 어린 나이에 말이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사라고만 기록하고 부대 뒷산에 급하게 묻었어요. 영희 부모님한테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했다는 거짓 통지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 77명은 막사에 모여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울키면 혁명 의지가 약하다며 또 기합을 받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중대장 이순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무들,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35살이었던 이순재 언니는 평양에서 온 군관이었습니다. 남편을 전방훈련 중 사고로 잃고 어린 딸을 친정어머니께 맡긴 채 이 부대로 발령받은 분이었어요. 당원이기도 했죠. 그런 언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요. 조국을 지키는 전사라고 배웠소. 그런데 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소. 며칠 후 최영란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언니가 작은 물건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USB라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밀수입된 거였습니다. 미선아, 이거 막사에서 조용히 봐.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밤 보초가 바뀌고 나서 우리는 막사 구석에서 몰래 그걸 봤습니다. 작은 노트북에 꽂으니까 화면이 나오더군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남조선이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배고파하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고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여자들이 자유롭게 웃고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저게 진짜야? 거짓말이겠지. 천전용이야. 아니야. 천전용이면 저렇게 못 만들어. 너무 자세해. 우리는 며칠 동안 그 드라마를 돌려봤습니다. 77명이 다 봤어요.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자가 변호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자가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특수부대인데도 강냉이죽 먹으면서 구타당하는데 저기서는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한 게 말이죠. 이순자 언니가 야간 보초 시간을 이용해서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불렀습니다. 미선아,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언니, 그게 무슨... 우리는 특수부대야. 일반인 2~3명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격투도 할 줄 알고 총도 쏠 줄 알고 산도 탈 줄 알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지키는 국경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어. 여자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어. 하지만 언니, 발복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우리 77명이 함께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반, 희망 반이었어요. 우리는 특수부대야, 미션아. 불가능은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살에 개처럼 죽어간 우리 동료 말이죠.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77명 여군 특수부대의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자 언니의 제안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요. 며칠 뒤 야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77명이 모두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만강변 숲속이었어요.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이순자 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납시다. 함께요. 순간 정적이 일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77명이나 되는데. 최영란 언니가 나섰습니다. 언니는 군사학교 출신이라 전술에 밝았거든요. 가능해요. 아니, 우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특수부대잖아요. 영란 언니는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국경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매일 순찰하는 곳이니까 보초교대 시간도 알고 순찰대가 지나가는 시간도 알아요. 반이 가장 얕은 곳,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도 다 알죠. 그리고 우리는 야간 침투 훈련을 받았어요. 밤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적의 눈을 피하는 법, 다 배웠잖아요. 우리한테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이순자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77명이 함께 움직이면 오히려 안전해요. 혼자 도망가면 쉽게 잡히지만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말이죠. 이순자 언니가 작전 지휘관이 되었고 최영란 언니가 전술 기획을 맡았습니다. 작전명은 자유77이에요. 우리는 3개 소대로 나뉘었습니다. 선발대 25명은 먼저 강을 건너서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였어요. 중간대 27명은 주력 부대로 짐을 나르고 후발대 25명은 뒤를 지키며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하는 거였죠. 만약에 순찰대가 발견하면요. 그때는 우리가 배운 걸 써야죠. 박현숙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의무병이었지만 격투 실력도 뛰어났거든요. 우리는 일반인 2~3명은 제압할 수 있어요. 순찰대가 서너 명이면 소리 없이 제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특수 전투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최영란 언니가 부대 안에서 밀수를 하는 사람을 통해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조선족 김철수 씨라는 분이었어요. 만 건너편에서 손전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영란 언니가 중국 핸드폰을 구했습니다. 그걸로 김철수 씨와 직접 통화했어요. 77명이요? 그것도 특수부대 여군들이요? 김철수 씨도 놀랐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특수부대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중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잡히는데 여러분들은 생존 능력이 있으니까. 김철수 씨는 옌비엠 지역에 안전가옥 5곳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루트도 있다고 했어요.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예요. 한 사람당 3,000위안씩은 받아야 해요. 3,0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77명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우리는 각자 가진 돈을 모았어요.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해서 모은 돈, 가족들한테 받은 돈, 심지어 군복을 몰래 팔아서 만든 돈까지요. 최영란 언니는 한국의 민간단체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특수부대 여군 77명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되겠는데요. 반 목사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쪽 안전가옥 비용 일부와 제3국 경유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꼭 한국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어요. 강물이 완전히 얼어야 하고 보름달이 떠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기온이 너무 낮지 않아야 했습니다. 3월 5일 새벽 3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보초교대 시간이었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15도 정도로 예상되었죠. 만약에 누가 다치면 어떡해요? 박현숙 언니가 응급처치할 수 있어요. 우리 야전 의료훈련도 받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강을 못 건너면요? 이순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특수부대예요. 동료를 버리는 건 우리 군인 정신에 어긋나요?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남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 모임 날, 우리 77명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요. 이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77자매 특수부대예요. 함께 산다. 함께 간다. 약속합시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숨죽여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특수기술을 우리를 위해 쓸 시간이에요.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디데이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전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요. 77명의 운명을 건 작전이 시작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그날이 왔습니다. 전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막사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동료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숨소리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와 중학생인 남동생 말이에요.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실까요? 혹시 처벌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새벽 2시 45분, 이순자 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둘씩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특수부대 훈련대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작은 배낭을 챙겼어요. 전투복, 등산화, 물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무거우니까요. 서로의 장비를 점검해줬습니다. 신발끈은 제대로 묶였는지, 배낭은 너무 무겁지 않은지요. 박현숙 언니는 응급 의료 가방을 챙겼어요. 붕대, 소독약, 진통제가 들어있었죠. 만약을 위해서요. 새벽 2시 55분, 우리는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77명이 줄지어 걸었어요.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보름달이었거든요. 이순자 언니가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3개 소대로 나뉘어 집결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두만강변 숲속이었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 때 배운 대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작전 개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언니가 77명을 둘러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작전명 자유 77. 지금부터 개시한다. 동무들, 우리 모두 살아서 자유를 찾읍시다. 우리는 소리 없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발대 25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최영란 언니가 인솔했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기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땅을 밀며 이동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눈에도 잘 안 띄죠. 3분 간격으로 중간대가 따라갔습니다. 저도 중간대였어요. 강 위의 얼음이 제 무게를 버티는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얼음 두께는 50cm 정도였어요. 충분히 두껍다고는 하지만 77명이 지나가는 거니까요. 뒤에서 후발대가 움직였습니다.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해서 뒤를 지키는 임무였어요. 77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말비 아래 우리의 모습이 마치 긴 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으드득.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에서 누군가가 얼음이 깨질 뻔한 곳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멈춰 섰어요. 아니, 멈춰 엎드렸다고 해야 하나요? 이순자 언니가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얼음 위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뒤쪽에서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쪽에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뭐가? 나무 그림자 아니야? 아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우리는 모두 끝이었어요. 77명이 모두 잡혀서 총살 당할지도 모르죠. 후갈대에 있던 동료들이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여서 순찰대 시야를 가렸어요.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요.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10분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하 15도 날씨에 얼음 위에 엎드려 있으니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가자. 다행히 순찰대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대 중간쯤에 있던 동료 하나가 얼음에 빠질 뻔한 거예요.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면서요. 옆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그 친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가 배운 생존 기술이었어요. 동료를 구하는 법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특수부대였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동료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친구의 다리가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새벽 4시 20분 선발대가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4시 40분 중간대가 도착했어요. 4시 55분 후발대까지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 언니가 급히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1, 2, 3, 4, 77명 전원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요. 경무들, 우리가 해냈소. 우리는 소리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위험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강 건너편 숲속에 대형 버스 3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김철수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7명 모두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소대별로 버스에 나눠 탔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고향 땅이었어요. 어머니, 동생아, 미안해. 그리고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진짜 해낸 거지? 우리가 해냈어. 버스는 옌비엠 시내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조선족 교회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뒀더군요.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빨리 드세요. 우리 77명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가 들어간 국이었어요. 애블리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우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이순자 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또 해냈소. 77명 모두 살아있쇼.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내서요. 이제는 소리내도 괜찮았으니까요. 우리는 77자매 특수부대요. 우리가 해냈쇼. 그렇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탈북이 성공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옹졸한 방에 15명씩 나눠 들어가셔요. 5개 안전가옥에 분산 은신했습니다. 한 곳에 77명이 모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들어간 방은 20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15명이 잠을 자려니 다닥다닥 붙어 누워야 했어요.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한 막사에 비하면 천국이었으니까요. 첫날 아침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옌비엄의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다녔고 건물마다 간판이 환했어요. 저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외출 금지였어요. 창문도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김철수 씨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들이 팔북자 단속을 심하게 해요. 특히 여러분처럼 특수부대 출신들은 더 위험해요. 우리 탈북 소식이 벌써 중국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군 특수부대가 77명이나 통째로 넘어갔다고요?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한테 엄청 압력 넣고 있어요. 이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도 조사받고 계신 거겠죠? 어쩌면 처벌받을지도 모르고요. 미안해 어머니. 그날 밤 우리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동료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이순자 언니가 핸드폰으로 다른 안전가옥의 동료들과 연락했어요. 동무들 힘내시오. 우리는 77자매 특수부대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우리는 여전히 군대식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거든요. 아침 6시 기상, 실내에서 맨손 체조, 교대로 보초, 청소와 위생관리. 북한 부대에서 하던 대로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특수부대요. 군인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좁은 방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밀폐된 공간에서 15명이 함께 지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동료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박현수가 언니가 그 친구를 안아줬어요.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꼭 한국 가자. 거기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4월 중순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색을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현상금이 걸렸대요. 한 명당 10,000위안이요. 10,000위안이면 중국 돈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를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김철수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원래 약속한 것의 2배요. 77명이나 되고 특수부대 출신이라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목사님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매들이에요. 꼭 한국까지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월 말 드디어 다음 단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짜 여권을 만들었어요.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77개의 가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화장도 했어요. 특수부대 여군에서 평범한 관광객으로 변신하는 거였죠. 우리 침투훈련 받았잖아. 위장하는 것쯤이야. 최영란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고비였으니까요. 6월 초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77명이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조선족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77 자매들을 지켜주소서. 무사히 한국 땅을 밟게 해주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은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모두 무사히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순자 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두만강도 건넜소. 중국에서 석 달을 버텼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요. 우리 77 자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중국 남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요. 각각 25명씩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드넓은 평야, 큰 도시들,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는 얼마나 좁은 곳에 갇혀 있었던 걸까.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쫄깃했습니다. 공안이 여권을 확인할 때면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요? 우리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간식을 먹고 서로 웃고 떠들었어요. 마치 진짜 관광객처럼요. 며칠 밤, 며칠 낮을 이동했습니다. 77명 모두 지쳐갔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77명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라오스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중국 공안이 우리 가짜 여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5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안이 제 여권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사진이 좀 이상한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우리 모두 끝난 건가? 그때 김철수 씨가 슬쩍 다가왔어요. 공안 귀에 뭔가 속삭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을 거예요. 아, 네. 통과하세요. 공안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어요. 77명 모두 그렇게 간신히 라오스에 입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보내주신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오스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했어요. 북한의 영하 20도 추위와는 정반대였죠. 40도가 넘는 열대 기후였습니다. 더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 우리는 산악지대의 허름한 숙소로 갔습니다. 라오스 브로커가 준비한 곳이었어요. 77명이 나눠서 들어갔는데 시설이 형편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침대도 없고 모기가 득실거렸어요. 우리 북한 막사보다 더 열악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특수부대요.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낫소. 생존 훈련 받았을 때를 생각하시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 더위쯤이야. 하지만 며칠 지나니 동료 셋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보열이 나고 온몸이 떨렸어요. 모기한테 물려서 감염된 거였죠. 박현숙 언니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의약품이 없어서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는 게 전부였어요. 현수가,
내가 죽는 건 아니지? 죽긴 무슨. 우리 특수부대잖아. 이 정도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향숙 언니는 야전 의료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덕분에 3명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훈련받은 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국경으로 가야 합니다. 밀림을 통과해야 해요. 4회 정도 걸릴 겁니다. 밀림 행군이라니.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병을 챙기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서로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동무들, 우리 20km 무장구보할 때 생각하시오. 그것보다는 쉬울까요? 77명이 줄지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시던 불이 옷을 찢었고 거머리가 다리에 붙었습니다. 뱀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으악! 뱀이야! 조용히. 뱀은 소리내면 오히려 도망가. 우리 생존 훈련 때 배웠잖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야생 생존 훈련을 받았었어요. 저 열매는 먹을 수 있어. 저건 물 정화할 때 쓸 수 있고. 우리 지식이 밀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브로커들도 놀라워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특수부대 맞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 밀림에서 패닉에 빠지는데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77명 모두 지쳐갔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옷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하 20도 산악지대를 20km 뛰어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 조금만 더. 우리 두만강도 건넜잖소. 누군가 쓰러질 것 같으면 동료들이 부축했어요. 짐을 나눠 들었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77자매야. 한 명도 버리지 않아. 셋째 날 저녁, 드디어 매공강에 도착했습니다. 고무보트로 건너야 합니다. 보트는 작았어요. 한 번에 5명씩밖에 못 탔습니다. 77명이 건너려면 15번을 왕복해야 했죠. 선발대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최영란 언니와 4명이 탔어요. 강물이 거셌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강 한가운데서 보트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위험해요. 한쪽으로 몸무게가 쏠렸어요. 보트가 뒤집힐 뻔했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생존 훈련에 수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침착해. 우리 다 수영할 줄 알아. 우리는 재빨리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보트를 붙잡았어요. 북한에서 두만강 도하 훈련 받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두만강도 건넜는데 이 강쯤이야. 77명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동무들, 우리가 또 해냈어. 태국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이민국에 갔습니다. 77명이 줄지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입니다. 난민 신청합니다. 태국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77명이요? 그것도 다 여자들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요? 네. 우리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태국 당국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급히 왔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77명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태극기를 77개 꺼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태극기를 받아든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77명 모두 살아남았어. 이순자 언니가 태극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이제는 자매들이라고 해야겠소. 우리가 또 해냈소. 77자매 특수부대 완주했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5달 만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라오스 밀림을 통과하고 매공강을 건너 77명 모두 함께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준비해준 숙소였어요. 깨끗한 방, 뜨거운 물, 편한 침대.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샤워하면서 우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5달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그동안의 고생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영사관 직원들이 옷도 새로 사다 줬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평범한 옷이었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나만 옷이구나.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여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 같았어요. 출발 전날 영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여권 대신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였어요. 김미선, 생년월일 2000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민. 증명서에 적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글자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넋을 잃었어요. 너무 크고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높은 천장, 수많은 사람들. 여기가 공항이라고? 우리 평양역보다 크네. 대한항공 전세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7명만을 위한 비행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으로 환영합니다. 승무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승무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77명이 함께. 정말 용감하십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이 너무 편해 보였어요. 앉아보니 폭신했습니다. 이게 비행기 좌석이야? 북한 기차보다 훨씬 좋은데? 우리는 77명이 비행기에 흩어져 앉았어요. 하지만 복도 건너편에 앞뒤로 동료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곧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갑자기 붕 떠올랐어요. 으아!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신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우리가 구름보다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이게 비행이구나. 김혜식이 나왔습니다. 쟁반 가득 음식이었어요. 밥, 반찬, 빵, 샐러드, 후식까지. 이게 다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편히 드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받을 때도 이런 음식은 못 먹어봤어요. 북한에서 1년치 먹을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비행 중간쯤 김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전달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순자 언니가 일어섰어요. 승무원이 마이크를 건네십니다. 77 자매 여러분, 언니의 목소리가 비행기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지났고 밀림을 통과했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77명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라고 훈련받은 특수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곧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비행기 안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승무원들도 조종사들도 박수를 쳤어요. 김해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가족의 이야기였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요. 우리도 저 영화 주인공처럼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통일이 꼭 되어야 해. 비행시간 5시간. 어느새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불빛이 가득했어요. 빌딩들이 반짝이고 거리에 차들이 줄지어 다녔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 불빛이 저렇게 많아. 북한이랑 완전히 다르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우리는 환호했어요. 우리가 한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하나씩 일어서서 내렸어요.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인천공항의 환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넓었어요.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7분 모두 무사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직원들이 태극기 77개와 꽃다발을 준비해뒀더군요.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줬어요. 태극기를 받아든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어. 정말로 77명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5달간의 여정이 끝난 거였어요. 이순자 언니가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자매들, 우리가 해냈어. 77명 전원 무사 도착.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와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환한 거리, 달리는 차들.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한국이 맞아. 진짜구나. 꿈이 아니야.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77명 전원 무사 도착 확인. 이순자 언니의 선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특수부대 경례를 했습니다. 77잠의 특수부대. 임무 완수.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탈북자이십니다.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시고요. 하나원 역사에 길이 남을 분들입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7명은 같은 기수로 입소했습니다. 77자매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3개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 문화 적응, 한국어 배우기, 경제교육, 컴퓨터 사용법.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빨랐어요. 규율 있는 생활에도 익숙했고요. 우리 북한 특수부대 훈련에 비하면 하나원 생활은 천국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 세끼 따뜻한 밥, 깨끗한 숙소, 난방과 에어컨. 우리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단체로 마트에 갔습니다. 사회 적응 훈련이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칸반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과자, 음료수, 라면, 고기, 야채. 끝도 없이 펼쳐진 물건들. 이게 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가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요. 저는 쌀 코너 앞에서 울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쌀 1kg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겠구나. 옆에 있던 최영란 언니도 눈물을 훔쳤어요. 미선아, 우리가 잘 온 거야. 우리가 잘한 거야.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신기했어요. 손안의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걸 볼 수 있다뇨.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여군 특수부대 77명 탈북. 가족 전원 조사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소식이었어요.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수용소로 갈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동생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 77명은 모여서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동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성공하는 거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을 꼭 데려오는 거요. 통일이 되면 당당하게 찾아가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77명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77잠의 특수부대였습니다. 매일 안부를 물었어요. 힘들 때는 서로 격려했고요. 언니, 오늘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 우리 두만강도 건넜잖아. 면접쯤이야. 맞아. 우리는 특수부대야. 3개월 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했어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경호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특수부대 경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시면 격투 실력이 뛰어나시겠네요. 네. 일반인 2~3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어요. 북한에서 1년 받던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서 언젠가 동생을 데려올 거예요. 대학에 가기로 했대요. 사회복지학과예요. 나중에 탈북민들 돕는 일 하고 싶어. 이순자 언니는 탈북민 보호시설 경호 책임자가 됐습니다. 77명을 이끌었던 리더십을 인정받은 거죠. 외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박현숙 언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 돌보는 게 보람 있어. 북한에서는 약도 없어서 속상했는데 우리 77명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공장에서, 어떤 이는 식당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요.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77명 전원이요. 서울 어느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요즘 어때? 힘들지만 괜찮아. 우리가 북한에서 견딘 것보다는 낫지. 맞아. 우리는 특수부대잖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대요. 몇몇 자매들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였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 대우를 받았습니다.
77명이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북한에 계신 여성 동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도 인간입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했어요.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통일이 간절합니다. 어느 날 저녁 77명이 모였습니다. 1년 기념 모임이었어요. 이순자 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자매들, 우리가 탈북한 지 1년이 됐어. 77명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라고 훈련받은 특수부대였어. 하지만 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켰어.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요. 당당한 한국 사람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77명 함께 고향에 갑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러 갑시다.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꼭 통일이 되길. 저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봅니다. 거기 어딘가에 어머니와 동생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데리러 갈게요. 통일이 되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77명이 목숨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도 누려야 해요. 특히 여성 동무들, 아니, 자매들, 당신들도 인간입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77명이 증명했습니다.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유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77자매 특수부대,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일의 통일을 꿈꿉니다.